혹시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둑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 느끼셨나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난간을 꽉 붙잡진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이 말씀하십니다. 늙어서 연골이 다 닳았는데 어쩌겠어. 수술이나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게 통증의 진짜 이유일까요? 만약 제가 연골이 거의 남지 않은 80대 어르신이 수술 한 번 없이 다시 산을 타게 된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지켜드리는 건강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무릎에 좋은 운동 몇 개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수술대 위에서만 보는 무릎의 진실, 그리고 제약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천연 관절 윤활유 재생법에 대해 아주 깊은 곳까지 파헤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매달 수십만 원씩 쓰고 있는 관절 영양제가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둘째, 주사 한 번 안 맞고 무릎 속 염증을 끄는 기적의 식재료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퇴행성 관절염 사기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셨던 75세 박 여사님이 어떻게 100일 만에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는지 그 실제 식단표와 운동 기록을 영상 말미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휠체어의 의지에 자식들의 짐이 되는 노후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발로 당당하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활기찬 노후를 보낼 것인가? 90세까지 내 발로 걷는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도가니탕을 끓여 드시거나 TV 광고에서 본 비싼 콜라겐이나 뼈 영양제를 주문하셨을 겁니다. 연골에는 연골을 먹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드신 그 도가니와 콜라겐은 무릎 연골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입으로 들어온 단백질은 위장에서 잘게 쪼개져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급한 곳, 즉 심장이나 근육을 만드는 데 먼저 쓰이죠. 정작 무릎 연골까지 배달되는 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비싼 돈 들여 먹은 영양제가 화장실 변기로 다 흘러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골은 재생되지 않고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은 연골이 닳아서가 아니라 바로 무릎 속 사막화 현상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라고 불리는 천연 윤활유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 윤활유는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완충 작용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윤활유가 말라버립니다. 논바닥이 마르면 쩍쩍 갈라지듯 무릎 속이 마르기 시작하면 연골끼리 직접 부딪히며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 느끼는 통증은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마른 뼈끼리 쓸리며 발생하는 마찰열과 염증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릎이 아프니까 활동을 줄이게 되죠?
그러면 무릎 주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대신 짊어지는 천연 보조기인데 이 보조기가 사라지니 남은 연골이 그 무게를 온전히 다 감당하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백만 원어치 영양제를 먹어도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범인은 연골의 두께가 아니라 무릎 속의 가뭄과 약해진 허벅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논바닥에 어떻게 다시 물을 대고 무너진 보조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돈 한 푼 안 들고 무릎 속 윤활유를 콸콸 쏟아지게 만드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무릎 속 사막화를 끝내고 다시 물을 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영양제나 도가니탕이 무릎까지 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영양분을 무릎 안쪽까지 끌어당겨 줄 자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골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탄력이 생기죠. 이 수분을 연골 속으로 꽉 붙잡아두는 자석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식이유황 MSM과 글루코사민입니다. 하지만 이걸 약으로만 먹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서 진짜 자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유황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부추, 마늘, 양파. 흔하디 흔한 재료들이죠. 하지만 이 속에 든 유황은 연골의 구조를 단단하게 결합해 주는 본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은 바로 부추와 계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신장을 살리는 계란 섭취법을 말씀드렸죠? 그 계란이 무릎에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 양질의 단백질과 부추의 유황 성분이 만나면 무릎 속 염증을 씻어내고 연골 세포의 재생을 돕는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유황 성분이 파괴되니 살짝만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C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콜라겐이 연골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연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사과 한 쪽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습관이 인공관절 수술비를 벌어주는 아주 귀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양분을 무릎으로 보내주는 펌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그 영양분은 무릎 근처에도 못 가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뛰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분을 콸콸 공급하는 기적의 펌프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수술비를 아낄 수 있는 그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 무릎 속 윤활유 재료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그 영양분을 연골 구석구석으로 보내줄 펌프를 가동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 라고 겁부터 내십니다. 맞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걷거나 뛰는 건 오히려 연골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무릎 관절을 단 1mm도 굽히지 않습니다. 즉, 연골끼리 부딪힐 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인공관절 수술 부럽지 않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 바로 대퇴사두근을 강철처럼 만들어서 무릎이 받는 하중을 0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 보세요. 딱 5분만 저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무릎 수명이 20년은 늘어납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보세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뜨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발가락 끝을 내 몸쪽으로 최대한 당깁니다. 자, 허벅지 앞쪽에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로 10초만 버팁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이 왜 기적의 운동일까요? 다리를 펴고 발끝을 당기는 순간 무릎 주변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마른 논바닥 같던 관절 사이로 활액, 즉 윤활유를 강제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 동작 딱 10번만 하세요. 그날 하루 걸음걸이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벽 대고 버티기입니다. 무릎을 많이 굽히지 마세요. 벽에 등을 대고 아주 살짝만 기마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무릎의 각도는 15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뒤꿈치에 힘을 싣는 겁니다.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리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천연 보조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주변 근육이 연골 대신 몸무게를 들어주면 연골은 더 이상 닳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던 분들이 다시 걷게 되는 건 연골이 새로 생겨서가 아니라 이 허벅지 기둥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주사보다 이 5분 운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음식과 운동법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무릎은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팡이의 주인은 올해 75이 되신 박순자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이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 한 번 가기도 힘드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4기. 의사는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 당장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온 대가가 수술이라는 사실에 여사님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오르기 전 여사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무릎 부활 수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2주간 여사님은 부추 계란 볶음과 연골 주스를 매일 아침 거르지 않았습니다. 무릎 속 염증을 끄는데 집중한 것이죠. 보름쯤 지났을까? 여사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밤에 무릎이 쑤셔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발끝 당기기 운동으로 허벅지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근육을 키우니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100일째 되는 날, 여사님은 지팡이를 집에 두고 오직 자신의 두 발로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검사 결과 마른 논바닥 같던 무릎 관절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윤활유가 채워지고 주변 근육이 뼈를 들어 올린 겁니다. 여사님이 수술비를 벌었다고 극찬한 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항염 연골 주스입니다. 삶은 브로콜리 3송이, 양배추 1줌, 그리고 여기에 핵심인 올리브유 1스푼을 넣고 갑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무릎 속 사막화를 막고 연골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 꼭 캡처해 두세요. 여러분,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만의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연골이 닳았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의 내용들 한번 보고 잊지 마시고 식탁에 부추를 올리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보세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보내는 노후가 아니라 손주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내 발로 전 세계를 누비는 품격 있는 노후. 그것은 수술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숟가락과 매일 5분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9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는 그날까지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술비를 벌어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릎 연골의 진실과 수술 없이 다시 걷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년은 더 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의 무릎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 올린 부추 한 접시, 의자에 앉아 펴준 다리 한 번이 쌓여서 여러분의 80대, 90대를 결정합니다. 박 여사님이 지팡이를 던질 수 있었던 건 대단한 명약 덕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건강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발로 시장을 보고, 내 발로 사랑하는 손주를 만나러 가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오롯이 내 힘으로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자식들에게 나 아프다, 수술해야 한다는 소식 대신 오늘 산책 다녀왔다, 몸이 아주 가볍구나라는 활기찬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줄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슬기로운 건강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새로운 영양 성분을 섭취하시거나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